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로병사에 따른 장수 방법 4부작, 오늘은 112강의 이미지입니다. 성장기에 뇌압이 높아서 코피가 터지는 이미지이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12번째 이야기는 4부작입니다. 생로병사에 따른 장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생을 위한 지혜와 건강입니다. 2부는 노화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삶, 3부는 병마로 신음하는 인체 살려내기, 4부는 죽음을 예고하는 신체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해야 또 건강한 성장, 삶이 되겠죠.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수정에서 착상되어 환경적인 충격이 없어야 정상 발육을 합니다. 임신한 후 자궁의 소리 충격, 온도 충격, 습도, 영양분 등의 충격을 받으면 임신 중에 사산되거나 성장장애, 지체장애, 기형아를 만들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합니다. 이미 뇌압이 높아서 아이가 코피가 터지는 이미지네요. 두 번째, 부모의 피를 물려받음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다리가 아프면 자식 또한 다리 아픈 자식이 태어납니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에 부모 건강을 다스린 후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학습장애, 공부하기 싫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미지네요. 세 번째, 따라서 출산 시 소리, 온도, 빛, 습도 혹은 출산 때 압박을 받게 되면 환경적인 충격으로 염증 발생이 생기죠.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줄여야 더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영양 공급이죠.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 먹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먹어서 병이 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거나 과식, 폭식, 속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 뷔페 갔다 왔다, 잔치집에 갔다 왔다, 상가에 갔다 왔다, 그럼 평소 먹지 않는 음식을 과하게 급하게 먹죠. 그 다음날 되면 원인 모를 아픔이 온다든지 그 다음날 되면 감기가 오게 됩니다. 몸살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위장 주변의 염증이 생겨서 성장장애에서 지체장애로 이어지는 주 원인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장기에는 놀래서는 안 됩니다.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죠. 경기를 하지 않아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먹은 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먹은 만큼 성장, 세포 분열에서 뼈 성장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먹은 만큼 잘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이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가지며 함께 더불어가면서 살아가는
자연의 상생 관계가 몸이 배어야 됩니다. 밤이 되면 식물처럼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있고 하는 기본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햇빛을 또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건적외선, 오전 햇떨 무렵, 해질 무렵에 나오는 이 건적외선을 통하여 체내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해서 골밀도를 높여야 성장 이후에 노후에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생성이 안 되죠. 여덟 번째, 쓰잘데없는 약이나 주사제를 멀리해야 됩니다. 체내 염증을 가중시켜 질병의 깊이를 더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가 된다, 치매가 온다, 암이 생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약, 주사제 때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장의 저해 요인, 유산이 된다든지 지체장애가 된다든지 3일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모의 환경적인 충격은 태아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따라서 비정상 발육이나 기형아를 낳게 되죠. 따라서 아이를 가졌을 때 언행, 고운 말에서 음식 습생, 생활 리듬 등 좋은 특이 활동을 해야 건강한 자녀가 됩니다. 아이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엄마가 태교 때 책을 열심히 읽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책밖에 보지 않아요. 자, 보세요. 부모가 무릎이 안 좋으면 자식 또한 태어나면 이렇게 매일 같은 곳을 계속 다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체내 염증이 많은 면역 질환이 있으면 그대로 태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혈류순 따기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피를 만들어 면역 기능을 높인 후에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출산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출산 시 소리, 온도, 특히 빛,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의사들이 후레쉬로 눈을 비추는데 이때 아이들이 전부 시각경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온도, 빛, 습도, 압박 등 환경적인 충격을 줄여줘야 됩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서 소리 경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명이 생기고 빛 충격을 받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안경을 끼든지 시력이 저하되고 또 음식 충격을 받으면 소화장애에서 지체장애 혹은 짜증내고 화내고 부정적인 사고까지 가져서 부모에게 늘 대들고 반란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소화장애를 예방해야 성장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먹여서 장애우를 만듭니다.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장육부가 다 꼼짝을 안 해요. 따라서 허겁지겁, 과식, 폭식 이런 것이 시작되어서 감기가 오고 위장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오장육부가 망가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놀람, 경기를 하면 면역질환이 생겨납니다. 자정감기에서 코피, 백혈병, 지체장애로 이어집니다. 잘 놀지 못하거나 울고 보채고 짜증내는 것은 속이 불편하거나 경기 놀람의 후유증입니다. 특히 중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화낸다, 짜증낸다, 보챈다, 부정적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은 경기의 후유증이에요. 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머리에 뇌압이 높으면 저절로 태어나면서 저절로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 이렇게 쭉 보세요. 이런 라인을 걷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어릴 때는 절대 거짓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햇빛이 부족하면은 골밀도가 낮아져서 허약한 뼈대를 형성하여 후일 나약한 성인으로 되게 됩니다. 9번째, 스스로 자연치유하여 면역 기능을 높이도록 곁에서 도와야 됩니다. 3번째, 그럼 정상 성장을 위한 조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를 팍팍 깎고 있네요. 왜? 체내 염증이 한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죽은 고름 위에 또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백혈구가 무제한 양상이 되죠. 이 백혈병은 손따기 몇 번 하면 쉽게 치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부모의 피를 물려받으면 건강한 발육과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소리, 온도, 빛, 열, 충격 등 환경적인 충격의 요인을 줄여주면 더 건강한 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발육을 합니다. 이 보는 것을 다양하게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주면 지능지수를 높게 만듭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것,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긍정적인 인간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탐하지 말고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먹어서 병된다 했죠. 여섯 번째, 먹은 만큼 자연을 관찰하며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바이러스나 미생물 등 지구 환경에 적당히 노출되어 적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깨끗한 게 먹으면 안 되죠. 무균실에서 키운 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98%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자연 속에 있는 쥐는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어도 99%가 살아납니다. 그 적당한 바이러스. 우리 피부부터 모든 것을 세균 덩어리죠.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정갈하게 키우면 아이가 면역 질환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숨쉬는 호흡법을 공부시켜 세포 내 핵 주위의 전자를 활성화시켜 미토콘드리아를 춤추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릴 때 숨쉬는 공부, 후하는 호흡법을 시켜줘야만 우리 세포, 백족의 세포 안에 핵 주위에 도는 전자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산소하고 수소 결합을 잘 시켜요. 자, 아홉 번째, 낮에는 햇빛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쉼과 함께 체내 청소를 잘 하도록 생활 리듬을 남자는 태양의 주기에 맞게끔 키우고 여자는 달의 섭리에 따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열 번째,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웃, 친구, 가족과 조화되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인류를 위태롭게 합니다.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인류를 멸망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인류를 위태롭게 만들고 또 주위 사람들 뭐 주위에 있는 동기, 동창, 뭐 친구 전부 다 힘들게 만들어. 더 힘들게 만들어서 가족조차 힘들게 만들어서 나중에 집안의 재앙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주요 환경적인 충격 후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빛에 노출되면 시각 경기를 하죠. 그래서 경기란 놀람이란 것은 뭐냐? 환경적인 공격과 충격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유지 이상 현상이 바로 경기, 놀람이에요. 첫 번째, 출산부터 성장까지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충격이 오면 우리 인체는 그것을 물리쳐내기 위해 백혈구가 달려가 싸우다가 죽으면서 체내 염증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염증을 림프절에서 여과되어 정맥으로 몸 밖으로 버리지 못하면 염증의 하치장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건강한 사람은 심장에서 제일 먼 손끝부터 먼저 차가워집니다. 그 다음 발끝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손끝 발끝에 염증의 하치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수족냉증이에요. 세 번째, 이 염증의 하치장이 바로 질병명이 됩니다. 간에 있으면 간암, 위에 있으면 위장병, 무릎에 있으면 관절염, 목에 있으면 갑상선, 머리에 모이면 대머리가 또 털이 빠지고, 그래서 질병명이 되고 그 한계에 이르면 기관장애, 불구에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특히 성장기에는 급진적 환경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특히 유치원 가기 전에는 절대 급진적인 환경의 변화, 여행 간다고 해서 갑자기 자동차 여행을 서너 시간 가보세요. 이동 경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충격 후 나타난 현상들과 경기의 몇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능가스를 마셨다, 나쁜 공기 같다, 호흡 경기를 하면 나중에 치매가 오거나 머리가 둔해지고 호흡장애가 옵니다. 소화경기를 하면 위장장애, 소화장애가 오죠. 시각경기를 하면 시각저하가 되고, 청각경기를 하면 나중에 귀가 어둡고 이명이 생기고 편두통이 생깁니다. 놀이경기를 하게 되면 놀래서 심장병이 생깁니다.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켰다 하는 대뇌 장애가 생깁니다.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았다, 그럼 구타경기,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정신병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흉물,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걸 봤다, 공포경기죠. 꿈을 자주 꾸거나 머리 압이 높아집니다. 화산경기, 손에 화산을 입었다, 그건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홍반점, 백반점, 백선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이거 외에도 약물경기, 더위경기, 추위경기, 습한경기, 바람경기, 세균경기, 냄새경기, 낙상경기, 주사경기, 체온경기, 생수경기, 음식경기, 햇빛경기, 진균경기, 바이러스경기, 흉물경기, 화냄경기, 울음경기, 질주, 너무 급하게 달려도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람마다 80억마다 그 경기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다섯 번째, 염증이 많으면 피와 유전자가 변형이 됩니다. 이 백혈구죠. 자, 첫 번째, 경련으로 체내 염증이 많으면 면역 질환이 생겨납니다. 우리 면역 기능을 보면 호중성 백혈구, 그는 강력한 식세포 작용으로 체내 병원과 싸워 죽은 다음 고름이 되고, 호산성 백혈구는 붕괴세포를 먹고 밤에 노소포를 청소합니다. 그 청소하는 과정에 염증이 많으면 역시 같이 쌓여서 질병을 만듭니다. 무가리 백혈구, 수면세포, 노후세포, 저성세포를 청소하여 혈장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염증이 많으면 이 기능이 사라져서 노쇠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시상하부죠. 두 번째, 환경적인 충격, 즉 병원균이나 충격이 몸에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를 잡아먹고 싸우면서 동시에 파이로젠이라는 발열물질을 분비해서 간내를 자극하면 후 뒤쪽에 있는 시상하부는 체온을 갑자기 막 올려버려요. 그 체온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에 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때 딴 거 없어요. 이불 머리까지 푹 덮으셔서 열을 더 올려주면 금방 체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체내 청소가 다 끝나면 전 시상하부 앞쪽에서 열을 바로 내리게 합니다. 이 기능이 망가지는 면역 장애가 생기죠. 세 번째, 이런 경우 병원에서 항생제나 항경련제 주사약을 또 맞으면 백혈구가 또 항생제하고 주사제하고 싸워서 이것이 몸에 더 많이 양산되어서 온몸에 퍼지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더 큰 질병이 생겨서 신체장애, 지체장애,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우를 보유한 장애 보유국입니다. 심각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주사제나 약으로 증가한 염증이 많으면 유전자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고 중증 질병을 더 만들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긴 염증은 자신의 혈류가 가장 느린 부위에 쌓이므로 질병이 80까지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현대의학은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하여 생명의 연장수는 뛰어나지만 염증이나 항생제, 항경련제 등으로 무기력한 환자, 장애자 양산, 암 환자 양산, 치매 환자를 양산하는 등 그 후유증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이 몸에 염증이 많으면 경련을 하죠. 경련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 염증을 다른 곳으로 쳐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뒀다가 몸이 회복된 후에 염증을 빼내려고 심장에서 먼 쪽으로 염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경련이에요. 그 보관해 두는 것이 더 많이 쌓이면 나중에 수족냉증이 되죠. 수족냉증은 바로 고쳐야 됩니다. 제 강의 28강에 보면 수족냉증 고치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 함께 공부해 보시고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장은 심장의 펌프질이 좌우합니다. 몸에 염증이 많으면 심장의 기능부터 달라져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여기는 지금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간이 상수도의 자동 펌프하고 똑같아요. 자동 펌프의 압축통에서 이제 압축이 되어서 물이 푹푹 나오죠. 이렇게 물이 팍 돌아가면 온몸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다시 지하수가 다시 도는 순환 역할을 하고, 이 심장이 염증이 많으면 심장에 부하가 걸리죠. 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뭐냐, 물이 찌끔찌끔 여기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 심장이 끽끽끽끽끽 하면서 막 빨리 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이 많으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거나 더 느려집니다. 대부분 빠르게 뛰죠. 건강한 사람은 보통 분당 72회 전후로 뛰어야 됩니다. 심장의 이상은 뇌 압력을 높게 만들어 두통, 대뇌장애, 심장 이상, 수족냉증, 합석장애 등 만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뻥뻥 뛰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수명은 심박수의 반비례합니다. 심장이 100개 이상 뛰면은 30년도 못 살고 죽고, 천천히 뛰면 심장이 한 60회로 뛰면은 264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가 10회 이하인 코끼리는 한 200년 정도 살죠. 심박수가 4에서 6회 정도 되는 거북은 300년, 500년 이상 삽니다. 그런데 심박수가 240회, 되게 많이 뛰죠. 쥐는 수명이 5년밖에 살지 못해요. 따라서 사람의 심장이 100회 이상 뛰는 빈맥은 체내 염증이 엄청 많은 것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60회 이하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58회, 60회. 이것은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 운동을 많이 해서 염증을 많이 치는 마라톤 선수 같은 운동선수는 60세 운동선수 이런 사람은 60회 이하로 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 넘은 고령자 혹은 고혈압 약을 먹었거나 항경련제 이런 걸 먹어서 맥박이 천천히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가려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성장기에는 심장의 박동수가 분당 70에서 79회 사이에 뛰어야 됩니다. 더 높으면 체내 염증이 많아 잦은 질병에서 더 빨리 뛰면 심장병에 이르게 합니다. 심장병은 딴 거 없어요. 손따기 서너 번 해보세요. 쉽게 고쳐집니다. 네 번째,
성장기에는 정상 맥박수를 벗어나면 체내 염증을 빼내고 유전자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혈류 손따기로 다스려서 면역기능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적혈구 수치가 되도록 다스려주면 좋습니다. 5번째, 그림의 오른쪽처럼 온몸에 이렇게 피가 잘 통하면 이렇게 심장이 뻥뻥 뚫리면 물이 콸콸 피가 통하죠. 이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왼쪽 그림처럼 핏길이 막혀서 짤짤짤짤 이렇게 되면은 병마와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펌프질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7번째, 체내 염증 빼기의 현대적인 치료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염증의 하치장이 초기에 손에 모이는 현상을 발견하고 손따기로 치료하는 제3의학이라고 명명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의학에도 없는 염증과 논백혈, 림프구를 살려내고 암세포를 빼내고 제거하는 유일한 최고의 치료법이 바로 혈류손따기입니다. 2번째, 이 체내 염증은 오장육부를 살리기 위하여 격려를 하며 심장에서 먼 손끝 쪽으로 염증을 보내는 게 수족냉증이죠. 3번째, 혈장에 녹은 농백혈, 고름이 많을수록 적혈구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폐도 클 필요 없어요. 폐활량이 낮아지고 숨도 차고, 그러니까 결국 격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손가락에서 이런 보이시죠? 이게 죽은 농백혈이에요. 세계 최초로 제가 밝혀낸 겁니다. 손에 모인 염증을 빼내면 심장의 박동수가 100회 이상 됐던 게 서서히 80회, 70회로 내려지고, 체내 염증이 제거되면서 적혈 수치가 염증 빠진 것만큼 높아지니까 폐활량도 커지고 숨쉬기도 편해지고 기운 생동하게 됩니다. 정상에 이릅니다. 5번째, 사진의 이미지가 손가락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백혈구, 염증 백혈구의 시체입니다. 6번째, 손을 따면 열이 확 내리고 건강한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 정상적인 삶을 찾게 됩니다. 8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면 어떤 명현반응이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복사꽃을 피우기 위해서 껍질의 엄청난 껍질의 뚫어야 되죠. 엄청난 아픔을 딛고 꽃이 피고 sak이 듭니다. 그 아픔 없이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아프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 걸려보세요. 발가락이 썩어서 발 잘라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명현현상. 명현은 눈 흐릴 명, 아찔할현의 뜻입니다. 눈이 흐려지고 아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즉 머리와 솟구친 피가 오종육부나 수족으로 핏길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번째, 이 명현현상은 손따기 후 자기 치유력의 복구 현상으로 약이나 침술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흔히 서양의술에서 항생제나 경증제, 주사제, 약제 등을 맞고 생기는 부작용, 후유증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3번째, 따라서 손따기 이후 핏길이 열리는 대표적인 혈류 명현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팔에 힘이 빠진다. 이건 팔다리가 또는 오장육부로 피가 이송되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 한약 한 제 이상 효험을 보는 것입니다. 5번째, 손발에 열이 나거나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통하는 듯 전율이 갑니다. 이건 핏길이 열리니까 뭡니까? 적혈구의 산소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하고 수소하고 결합하면서 물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죠. 이런 현상이 생기면 한약 2제의 효험을 봅니다. 6번째, 허벅지나 팔, 목, 어떤 근육이 막 날뛰고 갑자기 푹푹푹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뇌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심장 박동이 살아나면 아침에 자고 나면 눈에서 눈곱이 막 생겨요. 그런 게 바로 명예현상입니다. 7번째, 머리가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됩니다. 왜냐? 다이나 오장육부 핏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동안 내압이 높았던 게 갑자기 쑥 내려가는 어지러운 현상이나 현기증이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심장이 쿵쿵 뛴다. 혈류가 막혀 심장에 걸린 부하가 제거되면서 제대로 심장이 뛰는 현상으로 이건 한약 20제 이상의 효험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9번째, 생을 위한 체내 염증 빼기의 기본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따기를 하면은 이 차가워진 부위가 있죠. 차가워진 부위가 있으면 이 손끝에 바늘 하나 콕 찔렸지만 이 피가 주쑥 이동하고 특히 염증이 빠지면서 이 골수가 피가 통하는 골수가 떳떳한 부위가 점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점 한꺼번에 팍 넓어진 경우도 있지만 넓어지면 이 떳떳해진 이 골수에서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진만큼 염증은 빠진다는 이야기. 기본 손따기 부어에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 참. 자, 기본 손따기. 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입니다. 다사. 그 다음 나사. 그 다음 라사. 그 다음 새끼손가락이 오른손에 지금 이미지가 확장되면서 여기 가예요. 그럼 요 끝 마. 요게 바로 기본 손따기입니다. 5가지. 지금 파워포인트가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가 갑자기 확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본 손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 기본 손따기는 몸 전체의 막힌 림프구의 적체된 체내 염증과 암세포를 가장 많이 빼낼 수 있는 딸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셔도 엄청나게 내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주 보실 이미지입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13번째 이야기는 생로병사에 따른 장수 방법 중에서 2부. 왜 늙어가느냐? 늙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삶. 이렇게 되면 서모 선수는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38 죽어요. 웃자란 거죠. 웃자도 안 되고. 이것도 웃자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부, 2부 다음은 노화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삶, 3부는 병마와 신음하는 인재 살려내기, 4부는 죽음을 예고하는 신체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 건강한 일상 되세요. 감사합니다.